결혼을 하고 싶고 그런 건 아는데 그게 또 현실에 또 신경을 안 쓸 수 없으니까. 아니 아까 차에서 내릴 때부터 저희가 지켜봤었는데 예. 아예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유도 그거예요. 예. 약간 배려가 없어요. 예, 저에 대해.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 전자에 동거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동거하다 보니까 좀 뭐, 그러니까 연애할 때 안 보이는 또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온 이유가 그게 매우 큽니다, 제 입장에서. 뭐 술자리가 일단 잦고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만취 상태니까 귀가를 못 하잖아요, 혼자. 그러면 제가 픽업을 가야 되고 픽업을 가면 또 그런 상황들, 모습들 그런 거 보면 좀 제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크죠, 요즘. 몇 시 정도에 픽업을 가야 돼요? 최근에는 한 12시에서 1시? 이런. 아, 그럼 주무시다가 불려나가는 예, 그런 경우도 거예요? 있죠. 예. 그래갖고 최근에 픽업 갔을 때도 가보니까 남자랑 둘이 있는 거예요. 단둘이? 네, 멤버가. 근데 그때 멤버가 여자 포함해서 3명이었고 원래 남자 그러니까 한 명이서 술 먹는다 했는데 또 막상 또 픽업 가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기분은 안 좋더라고. 그 현장을 딱 제가 목격을 하니까. 근데 정신은 또 없어요. 아마 그때 제가 그 분노 게이지가 제일 많이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 현장을 보고. 근데 참았죠. 근데 이런 게 계속 먼지처럼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결혼을 지금 해야 되나? 근데 이런 것도 해결 안 했는데 결혼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입장에. 결혼이랑 점점 멀어진다고 말하는 줄은 몰랐어. 이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전 이날 화를 안 내서 몰랐어요. 그럼 저는 전날 풀린 줄 알았거든요. 화가 안 났거나. 그럼 데리러 오지 말든지. 데리러 했으면.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그러니까 취미가 같은 게 술 먹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술을 같이 먹고 그다음에 각자의 집으로 갔겠죠. 근데 지금 동거를 한 지가 1년이 좀 넘었고 근데 같이 술을 먹고 같이 오니까 근데 약간 블랙아웃이 되니까 그거 무섭지. 약간 블랙아웃이 되니까 그거 무섭지. 그게 좀 습관화되면 되게 안 그거 좋죠. 무서워. 네, 원래 그다음에 무서워. 좀 키가 좀 작지가 않아요. 네. 네, 아까 보니까 작지가 맞아요. 않아서 제가 업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많으면 2번. 그게 연속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엄청 스트레스예요. 쟤한테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럼 만약에 진작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면 내가 결혼을 조금 고민이 돼. 너가 술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했다면 좀 고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오는 길에 네. 술 없는 대화가 있을 거는 참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데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은 많이 없으니까 오늘 되게 이렇게 심각하게 말할 줄은 몰랐어. 저는 원래 처음에 만났을 때 하던 직종이 좋았는데 업종이 그러니까 직업이 바뀌고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좀 생겼었어요. 제가 외로움이 많아가지고 좀 같이 있어주는 게 되게 좋았는데 같이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하게 된다면 서로 같이 좀 싸울 게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이 저희가 서울인데 천안에 가는데 네. 좀 일이 늦게 끝나서 그쪽에서 자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천안에서 또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숙박을 해야 되는 상황. 네. 네. 근데 이미 저희는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천안에서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안 되겠냐. 집에 와서 다시 자고 다시 천안에 가는 게 나는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남자친구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가 반대로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냥 진짜 잠만 자고 일어나서 일을 할 건데 어떻겠냐. 근데 나는 집에 갈 건데 난 집에 왔다가 들려서 갈 거야. 막 제가 이랬거든요. 집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죠, 솔직한 마음은. 아니요, 그냥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 자체를? 네.
아니요, 그냥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이 일 자체를 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근데 그 상황이 어떤 거였어요? 1박 2일 출장이 뭐 그러니까 출퇴근하기에는 좀 멀었어요. 서울에서 천안까지는 힘들어요, 솔직히. 서울 천안 힘들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저는 또 남자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막 물어봐요. 이게 가능한 건가? 근데 다들 제 의견을 많이 따라주더라고요. 남편이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갔는데 네. 이것 또한 이제 남편분이 이제 사회생활 하는 그 그럼 책임감이 책임감과 거잖아요. 자기의 커리어를 네. 쌓아가는 네. 건데 그러니까 내가 맨날 말하는 건 술은 먹어도 돼. 당연히 먹어야지. 술은 그냥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맨날 싸우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적당히란 선을 못.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걸 보니 결혼과 점점 생각이 멀어져요라고 말했던데 그럼 그날 내가 그렇게 사고적인 걸로 기분이 안 좋게 데리러 왔고 기억도 못하고 뭐 여자는 혼자 갔는지 남자만 혼자 남아있고 직원만 그럼 이런 이야기를 다음날 좀 나를 불러놓고 진작에 할 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안 했잖아. 나는 거기에 마침표를 찍었어. 그러니까 찍은 거야 그 상황은. 근데 동일한 사건이 또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까지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난 내가 알아서 적당히 깨다 간다고 하잖아. 적당히 가는 거죠. 아니 외박한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 외박을 안 했다 해도 연락이 끊기잖아. 술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 입장에 그렇게 뭐냐면 연애 때는 상관이 없다 우리게. 근데 우리가 결혼을 했고 애가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그게 연락이 끊기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럼 안 되지. 그거 위험하지. 안 그러겠지, 애 생기면. 그럼 자기 쉬는 날만 먹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해야지. 근데 다른 날에도 난 먹고 싶은데. 그거 그럼 참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안 먹으면 결혼이라는 게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럼 지금 나 때문에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했지. 그게 결혼의 전부는 아니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천천히 해결하고 다른 그럼 부분도 내가 있겠지. 말한 부분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출장. 왜 내가 출장 가는 게 싫어? 그 이유가 듣고 싶은 거야. 근데 그냥 집에서 안 자잖아. 그게 제일 큰데 집에서 안 자는 거랑 그냥 뭔가 외박하는 기분인 거. 외박은 맞으니까. 그리고 뭐 할지 모르겠는 의심이 좀 드는 거.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4년 동안 만나면서 그런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뭐냐면 여자 문제로 내가 자기한테 뭐 불쾌감을 주고 뭐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 그러면 내가 출장했을 때 자기한테 뭘 해줘야지 자기가 믿고 뭐 그런 게 있어? 내가 이거 뭐 중요한 해줘야 부분이다. 되는 게? 믿게 해주는 부분. 남편이 되게 현명하다. 잘 자는 동안 영상 통화해놓고 잠깐. 무섭다. 그 정도로 의심을 해? 제가 저거 해봤거든요. 최악이에요. 무섭지. 최악이에요. 무서운 거죠 이거. 최악이에요. 핸드폰 터져. 영상통화를 해놓고 자라고? 계속 자는 모습 내 보는 거. 나도 자기는 자. 안 자? 나도 자는데. 아니 그거는 집착이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하고 외롭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기가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것 같아. 난 이거는 확실히. 왜냐면 일이잖아. 생각할 때 결혼 준비하는 데서 가장 지금 걸림돌이 뭐예요? 솔직히 배우자죠. 제일 걱정되는 건. 그렇죠. 뭐 배우자의 그 확실함. 그런 확신이 들 때 전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사실 확신이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술인 것 같아요. 술만 좀 고쳐줘도 좀 근데 결혼 생각을 더 이제 할 것 같은데 그게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술 얘기보다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것도 한 여자친구가 한 7, 800 벌어요. 한 7, 800 벌어요. 수입이 세요. 엄청 세시네. 네.
카드값이 700만 원씩 나와요. 에? 네. 아 서로 생활비를 좀 쓰는. 아니 제 카드값만 아니라 어. 카드값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씀씀이. 카드값이. 씀씀이가 커요. 씀씀이. 카드값이. 씀씀이가 커요. 술 안 먹으면 지출도 줄어요. 자연히 그냥. 거기서 한 3,400원 줄겠다. 그쵸. 술값이 많이 나오니까. 야 되게 특이하다. 700 중에서 반이 거의 회식비잖아. 그쵸. 매일 회식하니까. 그쵸. 아 이렇게 가다가는 결혼식도 솔직히 돈이 좀 있어야 되니까 결혼식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이거 카드로 긁으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게 아 그거 무서운. 사실 무섭지. 카드값은 내 돈 아닌가? 카드값이 뭐 카드 회사에서 내주나? 내가 내는 거지. 남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아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내가 만약에 이 안에 이 모든 걸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거고 있죠. 불안감도 있을 거고 미래에 대한 거기서 확신이 좀 떨어지겠구나. 확실히 이제 좀 난 그 부분에서 이해가 가네. 근데 이게 출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맹정신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 1박 2일 동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구나. 맞아. 이게 바로 그거야. 오직 여기선 나와 너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냥 둘이 이제 반주하면서 대화하는 자리였는데 예식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그 결혼 촬영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꺼냈는데 뭐가 이렇게 급하냐 천천히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때 왜? 그럼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결혼 얘기할 때 내가 좀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아 우리 사이가 되게 가벼운 건가 그 진짜 결혼하지 않아야 될 사이인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 말이 실수인 거이길 바랬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셨죠? 예. 진심이 아니길 바란다고 하시는데 그때 했던 말이 좀 실수였는지. 그러니까 최근인 것 같아요. 그것도 최근인데 그때도 뭐 가볍게 한잔하고 얘기를 하다가 걸어오는 길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결혼을 할 거냐고 나랑. 근데 그때 제 감정이 그랬어요. 아니 너랑 안 해. 남편분께서? 네, 제가 너랑은 안 해. 근데 그때 감정은 실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감정 자체는 그러니까 웨딩 촬영도 했거든요. 지금 4월 12일 날 했고 웨딩 촬영을 촬영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웨딩 촬영 때 많이 싸웠어요 또.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원하는 옷이 없었어요. 뭐 검은색 뭐를 준비해라, 나비 넥타이를 준비해라, 신발은 검은색을 준비해.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런 거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압박을 오는 거예요. 아 준비를 하라고. 또 그래서 저는 또 거기에서도 또 많이 싸웠죠. 아, 나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다. 벚꽃이 피니까 야외 촬영을 먼저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막상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메신저 이런 뭐 그런 거에 또 올려놓고 또 거기에서 또 반응이 또 그렇게 나오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도 근데 안 할 건 아닌데 예전부터 돈을 좀 못 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많은 뭐 에피소드가 있겠는데 백화점에 이런 데 들렸을 때 뭐 솔직히 몇백만 원 되는 건 솔직히 저한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거 사줘 이랬을 때 제가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때 좀 많이 저것도 못 사죠. 약간 이랬을 때 좀 많이 상처를 입었죠. 네. 최근에 차를 바꿨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차가 너무 싫다. 그 뭐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근데 바꾼 건데 네네. 뭐 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차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또 경제적으로 좀 뭔가 부업으로 뭐를 해야 되지?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거가 상처일 거라고 예상해봤어요. 상상을 못했죠. 이게 제일 네, 너무 어떡하죠? 사과를 지금 가서 바로 해도 되나요? 어떡하지? 술도 아니었네.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아기가 있던 건 아닌데. 미안하게. 또 틀렸네. 네, 우리가 근데 동거한 이유도
결혼을 좀 전제로 해서 좀 한 건데 좀 내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좀 서두르는 면이 좀 있어 보였어. 근데 그때 느낀 감정이 그게 내 감정이었어. 나는 같이 살고 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가지고 근데 웨딩 촬영 하는 날 좋았잖아. 재밌었지. 웨딩 촬영도 많이 써왔어요 또. 아, 예, 그러니까 원하는 옷이 없었어요. 뭐 검은색 머리 준비해라, 나비 넥타이를 준비해라. 그런 것도 좀 실망을 자꾸 주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자꾸 기대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혼을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거지 내 말은. 그냥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어. 결혼을 그러니까 빨리 왜 하고 싶냐? 뭐 결혼을 해서 빨리 아기를 갖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린 같이 살고 같이 있는데 결혼을 빨리 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내가 의문이고. 부모님이 좀 빨리 하길 원하시긴 해. 그러니까 보기에 안 좋다는 거지. 동거를 하고 있는데 결혼식을 안 해서 부모님이 보기에 안 좋다. 솔직히 지금도 난 이해가 안 돼. 이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결혼을 부모님이랑 하는 건 아닌데 아니잖아. 같이 하는 건 맞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린 당사자니까 당사자가 중요한 거지. 이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 중요하지만 선택은 우리가 먼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전화 알았어. 약간 삐진 것 같은 약간 토라진 느낌 살짝 있는데 너 말 참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나 방금 깜짝 놀란 게 너무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차를 바꿨거든요. 근데 지금 차가 너무 싫다. 경제력이 좀 안 되니까 그 말이거든요. 저한테 얘기하는 게. 여자한테 백이고 남자한테 차야. 근데 그래 예전에 좋은 차를 탔어. 근데 지금도 내 입장에서는 나쁜 차는 아니야. 근데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면 나의 경제력을 무시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자기 뭐 백을 무시하는 거라고. 왜 그 백 들어? 자기 그 백 들 자신 없어? 옛날에 그 백 들었는데 왜 그거 팔고 이 백 들어? 나랑 똑같은 거야. 옛날에는 왜 좋은 차 타는데 왜 지금 이 차 타? 자기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자기는 기분이 어때?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지. 오, 무슨 말인지 저도 알았어요. 그게 나 그렇게 나오는 그거 거지. 보고 이미 미안함을 많이 느꼈는데 미안함을 못 느낄 것 같아. 왜? 지금 또 나한테 뭐라 했잖아. 아니 나 그런 엄청 미안해해서 왔어. 내 얘기를 아직 안 들었잖아. 나를 그렇게 가르쳐주면 어떡해. 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왜 잘라? 아니 내 입장도 얘기한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마음을 갖고 하는데 화를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었는데 그 안에서 상처를 받은 거야. 아니야. 일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을 자르고 거기에서 근데 제가 이제 부연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좀 오해가 좀 생겨서 느끼는 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저에게 되게 좋은 사람과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고 그런 분을 만난 것 같아서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고 왜냐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거는 너무 가벼워서 싫었거든요. 뭐 부모님하고 살았던 어린 시절에도 이런 어떤 불안을 느꼈던 적은? 엄마가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저를 까먹으셨어요, 잠시. 그러셨구나.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밤에 되면은 그 야구방망이도 아니고 참나무로 된 딱딱한 긴 막대기로 저를 그냥 때렸어요. 저를 그냥 때렸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가장 컸어요? 엄청 두근두근거리고 안 해도 될 상상을 계속 하면서 엄마가 좀이라도 뒤척이거나 일어나려면은 갑자기 확 잠 졸던 거 깨가지고 날 서 있고 행복하지 않았네.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남을 사랑해주는 걸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고 또는 엄마 아빠랑 되게 편안하게 지내는 가정을 되게 꿈꿔왔죠. 엄마 아빠 가정과 별개로 저는 좋은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남편분이 지금 눈이 좀 촉촉하신데 어떻게 보셨어요? 가족한테 그 받은 상처가 아직 남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외로움으로 남은 것 같고 그 외로움을 결혼해서 좀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계속 결혼을 하자는 건 하자는 것 같아요. 저 영상 또 보니까 지금 나밖에 없는데 네, 결혼을 하고 싶고 그런 건 아는데 그게 또 현실에 또 신경을 안 쓸 수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마음의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개선하고 다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저를 위해서라도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술도 많이 줄이고 경제관념도 더 결혼에 가까워지려면 해야 되고 또 저도 더 배려하는 걸 다짐하기로 했습니다. 와 완벽해.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신 거예요. 아내분께서. (2024년) 당신이랑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프로포즈한 거야. 뭐야? 저희가 첫 만난 10월 30일 그게까지 말하고 싶었는데 그건 좀 너무 디테일한 것 같아서 그래도 그냥 24년 목표니까 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예. 아내 말에. 와. 저 아내 이제 남편에 대한 이 믿음을 얼마나 믿을지. 붙지 않고 있어요. 다짐을 믿지 않는다면 물을 붓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안 본다고? 안 보? 결혼하자고 했잖아. 저에 대한 다짐을 믿어줘서 너무 고맙고 내 다짐이 잘 됐을 때 행복하게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정확하게 말해서 못 부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잘 다짐을 지켜보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아, 뭔가 자기가 다짐이 다 됐을 때, 자기가 진짜 지켰을 때 결혼을 하자. 2024년이 아니고 오히려 아내 더 좋은 거예요. 더 예, 신뢰를. 예, 자기가 신뢰 주겠다. 지금 여기 보면 반쪽이 비어 있는데 1년 넘게 지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뭐 배려와 사랑으로 1년 안에 채워서
24년에는 꼭 결혼을 하겠습니다. 씨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주시면 돼요. 나한테 와줘서 고맙고 진심으로 사랑한다. 제가 사랑해요.